자, 일단 일주일 만에 뵈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오늘이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맞네요. 다섯 번째 강연인데 상당히 기초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와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원리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 지금 뭔가 포커스를 못 잡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오늘까지 현재 하나의 요약 정리하고 그지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초 과정에 이제 상생상국론 빼놔놓고는 음양오행에 그다음에 그 어떤 소속돼 있는 거 그죠 첨간과 지지 어떤 원론적인 그런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책에는 20쪽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제가 요거 하나 오행론 하나 드린 거 있잖아요. 여기도 요 제일 뒤쪽에 같은 내용이지 그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요래놨는데요. 요거 보고 이제 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천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천간이 음양이 5개를 만들었죠. 오행으로 그죠? 그럼 그 오행이 다시 음양으로 해서 10개가 된 게 천간이에요. 천간 오행. 그러면 지지도 또 따로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은 사상과 같은 거다. 그래서 그 오행을 12개로 나눈다는 거죠. 12개로. 그 12개로 나눠진 게 소속되어 있는 소속표를 보면 지금 책에는 봄, 여름, 가을 동그라미 해서 되어 있죠. 이렇게 되는데 쭉 풀어서 보면 자,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옆으로 풀어서 보면은 이제 책에 보면은 목의 오행은 목이고 요걸 보시면 그죠? 책에도 그래 있죠. 오행은 목화 토금수 가로로 돼 있죠. 그 바로 밑에 보면 음양으로 하고 양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천간은 어떻습니까? 갑은 양 밑에 갑이 있죠. 그다음에 을은 음 밑에 있죠. 그럼 그게 목이라는 얘기죠. 그 갑목은 양목이다. 다시 말하면 그죠? 을목은 다시 말씀드린 음목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네모의 그림으로 보면 항시 저는 그림은 동일하게 그립니다. 동일하게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 여기는 항상 북쪽이에요. 북쪽은 방위는 이제 수의 개념이고 항상 물은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밑에 그립니다. 그럼 이것이 반대는 당연히 가장 높고 가장 가볍고 가장 훨훨 날리되는 거는 화지요. 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보는 거죠. 그죠?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남쪽을 보고 있으면 여기서 당연히 좌가 되겠죠. 여기 목에 해당돼요. 봄. 그죠? 이제 이 봄 계절적으로 보면 사상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봄이고, 여기 따뜻한 남쪽 나라니까 여름이 훌훌 벗어 던져야 되니까 여름이고, 그 다음에 수는 뚜껑에 차분하게 가만히 있어야, 뜨뜻한데 가만히 있어야 되지. 여기 이제 이 북방을 이야기하고, 남쪽이 반대. 그지? 북쪽으로 가기 좀, 여기 이제 이 금의 나라. 그죠? 여기 이제 가을.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원리인데, 지금 천간의 오행은 10개는 어디서 씁니까?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죠. 가운데, 지금 토가 가운데 있잖아요. 토가 가운데,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토가 이쯤 토가 있어. 그죠? 이 토는 이 음과 이 양의 운동성과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죠. 토는 중앙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여기다 이 그림을 토라고 이 모든 책에 보면 그렇다 나와 있어요. 그 여기도 보면은 음양에 조절하는 거이기 때문에 쭉 끌어보면 여기는 양의 운동성이잖아. 음양으로 봤을 때 계속 자라나가는 상태고 여기서 수렴하는 양의 운동성과 음의 운동성으로 바꾸어주는 게 토다. 중간적인 개념도 있죠. 그죠? 음양의 중간적인 개념. 근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토가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간에 음양 10개를 보니까 갑목이란 것이 있었고, 양의 목은 갑목이 이제 이 지지의 것을 3개로 나눠야 되는데, 다시 볼게요. 아니다, 내가 이래 그러나. 가운데 놓고 이래 그래야지.
이렇게. 근데 이 지지에는 우리가 12달로 나누어졌잖아요. 12달로. 그래 입춘이 있는 달을 기준한다 했으니까 그죠? 입춘이 있는 달을 그럼 양력으로 2월입니다. 그러면 보면 여기가 이제 2월, 3월, 4월, 5월 이래가 12달이 나눠지는 거죠. 7, 8, 9, 10, 11, 12, 1월 양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천간에 아까 그 오행의 10개의 글자들은 어디서 나면 각각의 두 개씩 배속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두 개 되어 있다고 했는 게 봄에는 갑목과 을목이 있었죠. 갑과 을. 책에 아까 20조 책 안 갖고 오셨어요. 책에. 요것도 안 갖고 오셨어요. 요 음양 오행 논쟁 뒷장에 있거든. 그러니까 갑과 을은 목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먼저 나오면 갑목은 먼저 나오시면 요거 양의 목이고, 그죠? 을은 음의 목, 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을 옆으로 풀으니까 이래 돼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뭐 있었습니까? 병하와 병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 결국 병은 양화라고 표시되어 있고 정은 음화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무기토. 바꿔지는 무토와 기토, 그죠? 무토는 양토로 표시되어 있고 이 기토는 음의 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은 경신, 천간의 거는 경신금이 있는데 경신금은 경금은 양의 금이고 신금은 음의 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계수죠. 임계수. 임수는 양수고 계수는 음수다. 이렇게 해서 음양오행은 천간에 10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각 오행의 음양으로. 그런데 지지에는 이거는 정신적인 거다 했잖아. 양의 기운, 하늘의 기운은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그런데 그것들이 하수상하여 그죠? 천수상해서 이제 지지에서 형체를 만들어내더. 그래 이제 음양이 우리 사람들이 의에 태어납니까? 양기에 의해서 음에서 형체를 만들어내잖아요. 아들도 만들어내고 여자도 만들어내고 그런 건데, 그러듯이 이 지지에서도 12개를 나누어야 되는 거라. 그걸 이제 그 어떠한 기를 1, 2, 3, 4로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지의 거는 여기 임묘진, 사오미, 순유술, 해자축 해놨습니다. 그죠? 띠의 개념으로 볼 때는. 근데 띠의 개념을 볼 때 그러면 인이 가장 먼저 봄에 요거는 이제 파란 것으로 써야 되구나.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달. 그죠? 여기 선생님 잘 안 보이시라고. 그 다음에 묘달. 그 다음 임묘진. 책의 내용이고, 임묘진은 다시 이야기하면 임묘진 석달은 봄의 달이죠. 양력 2, 3, 4월을 봄이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지지의 거 하는 얘기인데 임묘진 석달을 목달이라 한다는 거죠. 목달. 그럼 결국 다시 이야기하면 천간에는 이 갑목과 을목이 목이라 하고 지지에는 임묘진을 목이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한쪽 방향을 딱 바라보고 있잖아. 목이 이쪽 방향을. 동방목을 봄의 계절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봄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름으로 넘어갔어. 5, 6, 7은 책에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지지에서는 사오미라고 표시가 돼 있죠. 사오미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여름을 나타내기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신달, 유달, 신유, 술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해자축달이죠. 해자축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
자, 여기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나타내냐면 천간과 지지가 각 목의 오행에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들 다 합치면은 뭐였습니까? 양이라. 그죠? 두 개로 나누면은 이분법으로 나누면 이 전체를 양이라 했고 이쪽 전체를 음이라 했는데, 그죠? 이걸도 오행으로 나누니까 목, 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 했는데 5개로 나누니까 목, 화, 토의 반이 요까지가 양이고 이런 거죠. 나머지 기토부터 해서는 금, 요거는 이제 또 음에 속하다는 거죠. 그냥 하나하나 세분화된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오행 중에서 천간 오행을 10개로 나누고 음양으로 10개로 나누는 게 이제 목은 갑과 을은 목이라 했고 병정은 화라 했고 무기토는 토라 했고 그 다음에 경신금이라 했고 임계는 수라고 이 천간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지지권은 어떻게 나눠? 지지권은 인묘진 사오미 계절적으로 나눠진 거죠. 사상으로 신유술 해자축 계절로 나눠진 겁니다. 4개로. 이게 이제 사상의 형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 오행이 또 숨어 있어요. 오행은 뭐가 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오행 쪽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은 인은 목이지만 그죠? 천간의 기운으로 바꾸고 말하면은 갑목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인목은 양의 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목은 양의 목이라 한다 이런 거거든요. 묘목은 토끼 묘목은 음의 목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토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 말씀을 드렸지만 토는 각각의 계절에 다 소속돼 있다. 왜냐 환절기. 천간의 기운은 환절기가 아니고 음양을 조절해주는 변화시켜주고 조절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토는 천간의 것이나 지지의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리고 지지의 것은 어땠습니까? 음양의 조절이 아니라 계절에 변화시켜주는 환절기적인 그런 역할을 했더란 얘기죠. 그래서 야들은 목의 속에 같이 있지만 봄의 기운을 진 토는 봄의 기운에 봄에 소속되어 있지만 봄에 소속되어 있는 토다 이 말입니다. 오행으로 보면. 그래서 여는 오행을 보면 무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무토. 양의 토. 무토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사오미로 여름으로 가면 사는 천간기운의 병화와 같은 기운이다. 병화와 같다. 바꿔 말하면 지지의 사오미를 오행으로 말해보세요 하면 화잖아요. 그럼 사화를 천간의 기운과 바꿔서 말해보세요 하면 사화와 같다 이래요. 그래야 사화도 양의 화고 지지의 사화가 아니라 병화, 그죠? 병화가 양의 화죠. 그 사화도 양의 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오화는 정화와 같고 지난번에 무상에도 오화는 씨앗을 형체를 나타낸 나무의 그림으로 꽃이 안에 떨어지면서 씨앗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했잖아요. 사화, 오화는 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미토는 미는 다시 이야기하면 여름에서 가을로 보내지는 환절기예요. 그럼 꽃이 떨어지는 시기죠. 그 안에서 열매가 나오는. 그래 미토는 그래서 떨어지는 음이 요거는 다시 말하면 오행으로 말하면 오행 천간 기운으로 말하면 기토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금은 신유술 가을이죠. 신유술 석 달을 가을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달은 양력 8월을 말하지만 천간에 있는 기운으로 바꿔 말하면 경금을 뜻하고 그죠? 그래서 신금은 양의 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유금은 유는 다시 말하면 당연히 이 신금과 천간의 신금과 같은 기운이니까 그래서 유금은 음의 금이다. 유금은 음금. 그럼 술은 또다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예요. 그죠? 술은 또 이제 여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완전한 이 가을을 추수하는 그런 달이잖아. 가을 끝달이니까
여기는 이제 완전히 그 해야 되니까 요거는 또이 오행으로 따지면 무의 토다. 다시 말해 요거는 양의 토죠. 양의 토. 요거는 이제 음의 토가 되고, 요것도 아까 처음에는 요것도 양의 토가 되고, 양부터 먼저 나죠. 항상 양부터 먼저 나고 그다음에 음이고, 두 개 했는 거 보면 전부 양이 먼저 나오고 양이 먼저 나오고 양이 먼저 나오고 음이잖아요. 그 오행이 항상 양이 먼저 행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에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 토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자축 겨울달은, 해자축 겨울달에는 다 겨울을 하지만은 해달은 천간의 기운의 임수와 같아서 양의 수라 하고, 그죠? 자도 수잖아. 그래 해수 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수는 양수고 자수는 음의 수죠. 임계수도 마찬가지잖아. 임계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병정화 이렇게, 그죠? 경신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천간에는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 지지도 마찬가지로 계절적으로 보면 이 세 개 다가 수야. 그죠? 수지만 하나하나 놓고 보면 해수는 양의 수고 자수는 음의 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놓고 오행으로 바꿔보면 야들은 수지만 이 여기에 각각 또 오행들이 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 사상과 오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토는 다시 음의 토로서 기토라 하더라. 이렇게 오행적 사상적 구분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행적 사상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천간지지가 음양오행으로 어떻게 소속되어 있나는 거죠. 그래 여기서 또 어떻게 봐야 되나 봐. 아까 음양적으로 보면 오행적 음양적으로 보면 이쪽이 양이고 이쪽은 음이잖아요. 이 구분이 딱 됐어 이제. 양, 구분됐죠. 오행적 구분은 이러합니다. 그 다음에 화에서의 음양은 야가 양이고 야는 음이잖아. 또 양 속에서도 음양이, 속에서 얘는 음이잖아. 속에서도 양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또. 그 보면 요의 글자는 양이죠. 요 유금이라는 글자는 또 음이에요. 음양이 바꿔지는 기라. 그래서 여기서 한 사주 그 명을 열어보면 전체가 8글자잖아, 그죠? 그 8글자에 여기에 오행적 이 천간의 글자나 지지의 글자가 따로 4글자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에 해당되는 글자, 음에 해당되는 글자, 들로만 8개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로만. 천간에 내가 뭐 간목이나 이 양이잖아. 병하나, 무토나, 경금이나, 임수나 여기 양이잖아요. 요거 중에 4개가 쫙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도 양은 인목이나 지지는 요 12글자가 그 4개 들어가야 되네. 그거밖에 못 들어가니까 양에 해당되는 글자 인목 또 있습니까? 양에 해당 요것도 양에 해당되는 글자잖아. 그죠? 양토에 요거 양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요것도 양화에 해당되는 글자죠. 요거 양금에 해당되는 글자죠. 이 양의 글자라. 요것도 이제 양토에 해당되는 글자죠. 오행적으로 구분하면 술도. 그다음에 요것도 임수, 양의 수죠. 요런 양의 글자들로 8글자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거 이제 소위 양팔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명리적으로 그걸 표현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글자 8글자가 다 양이잖아. 그럼 남자도 그런 8글자를 가질 수도 있고 여자도 그런 이거 8글자를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떨까요? 굉장히 양적이잖아. 양과 음이 비교가 바로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많이 활동을 할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아니면 이제 이 음양 조절이 잘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또 반대로 이제 음적인 기운. 이것도 전체 음양론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양이잖아. 그렇지만 음의 글자다는 얘기죠.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래 음양의 차이는 구분은 여기서도 여기도 이것도 이거의 차이잖아. 갑과 을의 차이고 인묘의 차이고 사오의 차이잖아요. 그 음양의 차이는
양은 음에 비해서 비교적 크다, 기운이 많다, 이렇게 이제 이 구분하셔도 좋습니다. 이해를 하시기에. 더 활동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 음적인 글자들만 많이 있더라, 그죠? 그 육친이나 뭐 오행 다 떠나서 음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음팔통이에요. 8글자가 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성향은 또 어떨까요? 그런 사람을 뭐 영업을 시키면 할 수 있겠어요? 적성이 안 맞는 거라. 그런 사람들 이제 가만히 이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음양을 나누어서 오행과 이 뭡니까? 오행과 사창으로 나눴는데 그 오행은 천간 오행은 10개 글자로 나누었고 더 세분화시켰고 지지의 오행과 사상은 12개로 나눴네. 그죠? 12개로 나눠. 이래서 요 도표가 바로 음양오행의 소속표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어느 게 목이고 어느 게 환절어. 어느 게 음양인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요 그림. 책에도 나와, 동그라미로 해가 나와 있지만 같은 내용의 그림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기운적인 거나 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 요래 나누고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음양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이 세상 음양적으로 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를 찾아볼 수 있을까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음양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왔다 가는 거 이거잖아요. 이 세상이 잠시 왔다 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뭐 인생 벽거 있나 뭐 잠시 왔다 가는데 이게 음양론이에요. 양이 뭡니까? 왔다가 오면 가는 거 이거잖아요. 이분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래 간단합니까? 지금 이것만 봐도 복잡하잖아요. 이 그림만 봐도 복잡한데 절대 안 간단하지. 그것도 오행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5가지로. 5가지는 보이지 않는 생각적이고 기운적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또 4가지예요. 사상으로. 태어났어. 왕성하, 생장, 자라다가 생장, 소멸 없어진다는 거죠. 그 제가 그리면 항상 요렇게 그립니다. 항상. 이게 뭡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밑에 세계, 수의 형상은 어둡다, 조용하다, 가라앉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반대적인 것은 수는 어두움은 바로 보이지 않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거든. 보이지 않는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뭐 가라앉아 있다, 뭐 이런 거잖아. 조용하다 이런 거잖아. 어둡지 조용하지 낮에 조용합니까, 그죠? 이런 거. 반대적인 거는 이거는 뭐 밝다 이런 거죠. 당연히 화는 밝다, 자라다, 활동하다 뭐 여기서 이 양의 공간은 활동하는 공간,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공간. 여기 이제 이 시작하는 공간이라 했으니까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이 어두움에서 깨어났어. 하서 자랐어. 그럼 점점 다시 음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죠. 수렴하는 세상. 생장, 소하고 멸하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요거까지는 음양오행이 요렇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사람들이 태어나면 항상 요 그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딱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간목은 내가 오늘 뭐 해볼까, 아침에 일어나 볼까, 기적해볼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형체가 없는 거라 했잖아. 느껴지고 생각적인 거 했잖아. 이것은요 실체적인 거거든.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생각과 일어나는 거라. 생각을 실행하는 거라. 내가 사주 8글자를 보니까 위에 천간에 있는 4개 글자 이게 다 천간이잖아. 그죠? 안에 거는 지지잖아요. 지지 12개잖아. 천간의 것은 전부 생각하는 거라. 그래 목에 갑과 을목이 4개 쭉 있더라. 그럼 그 사람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뭐라도 하자 하면 시작하는 거라. 벌써 저만 생각은 나가 있어. 근데 이게 없어. 어떨까요?
생각만 있지 행동은 안 움직인다는 거잖아. 이제 조금 더 이해되세요? 이렇게 현실과 이상, 그리고 즉 기와 질,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현실적인 거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도 생장소멸하고 이제 네 가지로 나누는 거, 음양을 왔다 갔다 가는 거. 근데 좀 더 해보니까 생장소멸하더라. 사람은 태어났어. 그죠? 자라면서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어느 시기가 되니까 점점 더 내 삶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죠? 회상해보고, 그러면서 어느 시점 되니까 늙고 병들고 가더라는 얘기죠. 그래, 그걸 또 12개로 나눈 인생 12진법으로. 생. 그래서 사람은 어때? 태어나서, 여기 이제 보면, 태어났어. 예, 우리, 보자, 어떻게, 자, 여기 이제 이 생. 태어나서 육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는 보이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여기 보면 이제 이 절이라 한데, 절, 태, 양, 생, 녹, 12개가 록대, 근록, 왕, 쇠, 병, 사, 묘. 이 말이 무슨 말이오 하면, 아까 음양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라 했잖아. 그냥 잠시. 요거를 우리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구체화, 12가지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 이거거든요. 절, 끊을 절자는 완전히 생하고 왕성하게 살다가 점점 늙고 병들고 이런 거거든요. 절은 끊어졌다. 우리의 사람은 혼과 백이 있어야 산 거잖아요. 머리 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생각 이런 거, 그죠? 그래, 여기는 절이라고 해서 혼백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혼백이 분리된 건 뭡니까? 그리고 혼은 결국은 혼백이면 혼은 양의 것이고 백은 음의 것이잖아요. 육체가 보이니까. 그 또다시 말하면은 양은 뭡니까? 하늘이죠. 이거는 땅이죠. 음은. 이렇게 음양으로 구분 안 됩니까? 그래, 절이라는 상태는 혼은 이미 하늘에 있고 백은 땅에 자연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 아직 뭔가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형체가 없다. 태라는. 자, 여기서 볼 게 뭐냐면 해라는 이 지지의 글자 자체가 절을 의미하는구나. 절은 이 기운으로 보면 아무것도 형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는 글자는 주의를 뜻하죠. 자라는 글자는 잉태를 뜻합니다. 잉태. 그러니 음양이 어떻습니까? 주역에서 말하는 음은 비워져 있고 양은 채워준 거죠. 이래서 음양이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양으로. 주역에서 하는 말이 그만 요점이 바로 요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모든 생명체가, 그래서 자는 씨앗을 말하기도 합니다. 씨앗을. 그래, 이 남자들의 사람의 씨앗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그러면 자라는 글자가 지지에 많이 있어. 그러면 생산 능력이 상당하네,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듯이, 그래,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가, 그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음양의 행위죠, 그거는. 그로 인해서 잉태가 된 거고. 어떻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양수. 그래서 이 구간에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죠. 엄마 뱃속 양수 안에서 일정 기간 머물고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글자들이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람 어떤 태어나서 아이 때는 어떻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자충우돌 막 가만히 있지는 못하잖아요. 어디 막 기어올라 가려 하고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 기운들이 간목은 그러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야는 인목이라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안 있겠네. 왜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는 모양을 하고 있는 글자가 많이 한 두세 개 있어.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 갔다가 저 갔다가 오만상 돌아다니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 사람 모양과 같더란 얘기예요. 자연의 것들이. 그 다음에 생록대 글로 항상 이 자라는 청소년 시기를 지났어. 자라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관대. 여기는 그러다가 이제 이 관대라 하는 것은 옛날로 이 옛날 학문이니까 이 허리에 차는 게 관대라 하더라고요. 남자들 결혼할 수 있는 시기, 생산성이 있는 시기. 이제 그런 시기, 많이 장성한 상태,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의 상태. 우리 요즘으로 보면 이제 학교 졸업하고 막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그죠? 그런 이제 시기다 얘기죠. 그런데 그 시기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내 육체적, 정신적 뭔가를 완성을 위해서 굉장히 보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직진성으로 자란다 이거라. 나무가 자라는 모양과 같다고 쫙 한번 보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면서 이제 좀 더 인생을 자라 봐보니까 요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번져나가는지 묘목을 했지. 여기에서 얼목, 묘목. 얼목하고 간목, 인목은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막 열정적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묘목은 어떨까요? 아까 음양의 차이는 괜찮아. 크고 작고라고 할 강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얼목은 상당히 부드럽다는 거죠. 강하지가 않고. 묘목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부드러운 상태. 그러나 굉장히 이때는 보면 상당히 이 자존심이 아주 강한 때.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들. 각 계절의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지지에 있는 글자들을 보면 요거 이제 묘, 토끼를 이야기하는 묘, 그 다음에 요 말을 이야기하는 오, 그 다음에 요 닭띠를 이야기하는 유, 쥐띠를 이야기하는 자. 각 계절의 가운데가 가장 힘이 강합니다. 그죠? 입춘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춘분이라 하잖아요. 그죠? 가장 봄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라 하잖아요. 여름의 기운이 가장 강한 때는 또 하지가 되는 거고, 그죠? 또 가을, 초분이라고 있죠. 그게 이제 가장 겨울에 또 동지라는 게 있고, 가장 강한 기운들. 그래서 이 글자들, 4개 글자들이 중에 몇 개가 딱 있다. 지지는 4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4개 중에 한 2개 이상, 3개 이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의지를 꺾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세다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냥 그대로 내 말에 맞고 네가 안 돼. 이게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타협을 하든지 이해를 시키든지 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그만큼 세다, 강하다, 자존심도 강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자라난 거죠. 그 사람이 자라나는 모양이잖아. 그래 이러한 글자들은 우리 그때의 연령대의 우리 활동성과 비교해보면 이 글자들은 그러한 글자들을 갖고 있구나.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사오미 여름으로 가면 여기 뭐라 했노? 가장 건강하고, 그죠? 그걸로 건강하고 왕성하고 인생에서 최고 왕성한 시기라는 얘기죠. 사오미가 왕성한 시기다. 근데 왕성한 시기, 여기서는 왕성한 시기를 지나서 쇠퇴해지는 거죠. 미토는 쇠약해지는 거. 그죠? 건왕쇠. 점점 쇠약해진다. 기운이 이제부터. 그래서 왕성한 기운이 이제 여기서 환절기라 했잖아. 쇠약해져. 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양의 세계에서는 뭘로 썼습니까? 몸으로 써, 행동으로. 행동으로 잘하고 내가 뭐 할 건지 다 했지만 음의 세계는 몸으로 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 머리 쓸 수도 있죠.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적인 것은 전부 행동지향주의다. 행동하는 거.
이 글자들은 이 글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엄이라 했잖아. 엄적이잖아. 그런데 여기를 몸으로 쓴다면 여기는 머리로 쓴다는 거죠. 그게 순리다, 자연의 순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젊고 어릴 때 몸 써야지. 그럼 옛날 어른들 뭐 합니까? 젊고 어리고 힘 있을 때 고생도 쌌어 한다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만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글자들 자체가 사오미, 이걸 하나로 오행 한 개로 추가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화. 맞잖아. 화잖아, 화. 그래, 우리는 그 8글자를 만들지만 거기에서 보면 또 오행으로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목이 몇 개, 뭐, 이래 안 돼 있을 때, 그죠? 화가 없으면 이래 또 나오잖아. 네 글자, 8글자 중에 화가 한 개도 없더라. 그러면 밝지 않더라는 얘기죠. 여러 각도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조후로 보면 없다는 것은 따뜻하지가 않겠구나. 그러잖아요. 또 밝지도 않겠구나. 또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사람은 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인생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대충 보면은 여기서 자라나는 시기가 보통 여기 사회 직장 나가기 전에 한 25세나 이쯤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지지 기반을 닦아야 되니까, 사회생활 지지 기반을 닦아야 되는. 그럼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보통 쇠약해지기, 보통 우리 직장에서 정년퇴직까지 안 가고 중간에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뭐 한 50세 되나요? 되게 일반 기업에서 보통 보면 한 50세라 봐도 되겠죠. 요즘은 더 뭐 이래 봐도 됩니다만은 일단 한 50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 그래 이러한 글자들을 이 연령대에 활동성 하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글자다는 얘기죠. 그래 글자를 이제 그렇게 글자를 다시 말하면 이제 이때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또 한 25년 정도 간격을 보면 그럼 이때는 한 75세쯤 되겠죠. 이때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38이 24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플러스 8 하면은 요때의 연령대는 한 58세쯤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58세쯤 되는 세계. 또 여기는 그러면 또 플러스 8 정도 하면 67세쯤 되겠네. 이렇게 정확한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이 정도의 연령대에 속한다는 얘기죠. 이 글자들이 그러한 걸 갖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60대 중반쯤 되면 사람은 어떨까요? 인생 산전수전, 공수전 다 겪고, 맞잖아요. 다 섭렵하고 자식들도 다 컸고 내만 하면 되잖아. 그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확해요. 나름대로 맞다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해봤거든. 경험 내가 다 해봤는데 뭐. 그러한 글자단 얘기예요. 그걸 아까도 한 얘기고. 그래서 이 글자가 유라는 글자가 있다. 만약에 글자가 있다. 다른 걸 다 떠났어. 우리 이 자연으로 비춰보면 그 사람은 상당히 이 자존심이 세고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똑똑한 척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4가지 얘기는 태어나서 왕성하게 자라고 점점 쇠약해지고 저성으로 가는 시기가 이쪽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분화시키면 생록대 왕성하게 살다가 점점 쇠약해지기로 쇠약하러 가는 연령대로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게 자연이 여러 변화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에 여름이구나 하면 이제 왕성할 때고 내 인생이 가을이다 하면 이제 이미 이제 내 인생이 가을이면은 뭔가를 지금 해왔던 것에서 뭔가 수렴하고
뭔가 내가 엑기스적인 것을 남겨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즘 연세 이 연령대 이상 돼서 사람들이 우리 뭐 평균 수명이 상당히 길어졌지만은 돼서 어떻습니까? 지금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